위원장님, 네. 그 GM 사태를 다루는 우리 정부의 컨트롤 타워에 대해서 뭐 상당한 혼선이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이제 시선들이 있습니다. 현재 산업부, 기재부, 또 금융위가 각각 어떤 역할을 맡아서 나누어서 하고 있죠? 이 컨트롤 타워는 어디라고 봐야 됩니까? 네, 컨트롤 타워라고 하기보다는 산업부가 우선 주된 협상 창구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융위로서도 산업은행과 함께 이번 그 GM 사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일을 해야 되고 또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밖에서 볼 때는 어디가 확실하게 하고 있는지가 잘 불분명해 보여서 이게 과연 GM 같은 거대 기업, 뭐 법적으로 많은 무장을 하고 있고, 또 GM은 오히려 정치권부터 이렇게 접근해 가면서 체계적으로 나가는데 우리 정부는 뭐 우왕좌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잘 협의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뭐 답변이 분명치 않잖아요. 산업은행 회장님, 예, 지금 그 실사를 한다고 하는데 하고 있습니까? 착수했나요? 실사를 시작하기 위한 지금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협의. 예. 그래서 실사의 뭐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 지금 실사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어떤 것을 실사를 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대상을 산업은행에서는 계획한 바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 이제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태를 들여다봤고 그랬는데 실사의 내용에 적어도 이 세 가지는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GM 본사가 한국 GM에 3조 원을 빌려주면서 연 5%대 고금리를 적용하는 게 적정했느냐. 두 번째는 GM 본사가 한국 GM의 연구개발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시킨 거 아니냐. 지난 2014년부터 16년까지 연구개발비로 1조 8천억 원을 GM 본사에 보냈는데 같은 기간 손실 규모하고 비슷한 겁니다. 세 번째는 한국 GM은 원가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4%, 국내 완성차 업계 평균 80%보다 훨씬 높습니다. 본사가 부품값을 지나치게 비싸게 한국 GM에 넘겨온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실사가 규명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저희도 앞으로 GM 폐쇄 가능성은 원가 구조에 달려 있다고 보고 원가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실사를 합니다. 그래요. 예, 들어가십시오. 지금 뭐 GM에 대해서는 우리 기재부 장관도 얘기했지만 이 지속 가능성도 필요하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전략적 차원에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한번 해놓고 또 몇 년 있다가 못하겠다고 나가고 또 이제 이런 사태가 반복되면 안 되니까 그런 점들을 잘 유념해 주시고요. 금융위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보훈처장님. 그 우리 이제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가 네. 지금 그 공적의 크기가 건국훈장 이거에 관련해서 이제 우리 서훈 등급이 3등급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예. 네, 네. 그런데 지금 유 열사의 그 역사적인 이제 항거 내용이라든가 이런 이제 업적에 비춰보면 이게 잘못됐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자도 근거를 좀 살펴봤는데요. 그 근거에 의하면, 그러니까 저희들 이제 법적 근거, 옥고를 치른 이렇게 연한을 가지고 순 등급을 지금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알려진 아니 옥고를 치른 걸로 따지면 뭐 이분만큼 뭐 이 옥사하다시피 한 분인데 이걸 어떻게 3등급으로 할 수가 있어? 우리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이분만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지금 보니까 우리 국가 그 이제 서훈 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법이. 네. 그 현재 상훈법에 서운의 추천 확정 취소만 되어 있고 재조정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거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재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제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보훈처가 그동안 이 법안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에 집단 민원 발생을 우려해서 국회 통과에 소극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니, 파악도 안 해보고서 그냥 아니, 답변하시는 거 아니에요? 유한순 열사에 대해서는 제가 취임한 이후에 여성 독립 운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조사하고 그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행안위에서 법률 개정안이 지금 현재 상정돼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법률이 네, 개정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들 하십니다. 건익위원장님께 여쭙게요.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가 국가 경쟁력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까요?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까요? 너무 포괄적입니까? 예, 양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한 경제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말이죠. 우리나라 기업 규제의 자유도를 개선시키면 GDP가 약 1.7% 정도 상승한다 그래요. 그리고 약 22만 1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라는 이런 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와 있더라고요. 대통령 업무 보고를 하실 건의기가 2017년도에 반부패 관련 평가 결과 종합 분석 보고서를 보고를 하셨는데 이때 민간 기업들 청렴도 조사 평가하는 걸 검토해 보라고 대통령이 지시하셨죠. 예. 이 법적 근거가 있나요? 우선은 그 민간의 자율적인 청렴 노력을 지원하는 한 자, 방안으로서 그거는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잠깐만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말 필요하다면- 한마디가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어요? 예. 이 부패 건의기가 이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하는 업무 자료도 나와 있고 뭐 여러 가지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하는 일들을 해오는 것을 보면 그럼 단 한 번도 그러면 민간 지수에 대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없었잖아요. 발표를 하지는 않았으나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검토를 하고 그와 관련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법 제1조 목적에 보면 부패 방지 및 건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게 보면 말이죠. 공공기관 반부패 관련 평가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민간인인데 해라고 그 법에 나와 있나요? 민간 기업에 대한 걸 해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런 점에서 이걸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법적 기반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는요, 이 법률적 근거가 없다 그래가지고 나라를 벌쑥해서 놨잖아요. 예? 이 위험한 발상이에요. 이 마녀 사냥이고요. 이 정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북한의 5호 담당자하고 뭐가 다른 게 있어요? 이 의원님 이러고 이런 기업이나 민간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캠페인이나 협조 요청 이런 거로 가지고 좀 하는 방법도 저는 검토를 해야 된다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참 많은데요. 별도로 왜 어떤 근거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저희한테 보고서를 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금융위원장님, 금융감독원장님, 우리 국무조정실장님인데 제가 좀 종합해서 물어볼게요. 이 부처 간 업무 혼란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가상화폐도 그렇고요.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요. GM 대우권도 그렇고요. 이 가상화폐는 어제 오늘이라니까 우리가 벌써 5개월째 이 문제를 지금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최종구 금융위원장님 하신 말씀 제가 보니까 가상통화와 같은 거래를 금융업의 하나로 포섭할 가능성이나 필요성, 타당성은 없다고 본다. 이 작년 11월 29일 날 했고요. 12월 11일 날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는 거래소 인가 등은 없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거래 전면 금지를 포함해서 규제 수준을 논의 중이라고 말씀하셔서 강력한 규제 예고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최영식 금융감독원장도 또 이렇게 12월 19일 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보지 않고 화폐로도 보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갬블링판을 공인하지 않는다. 가상화폐 거품이 빠질 것에 내기해도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이후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검토 발언을 하니까 시장이 벌컥 뒤비졌죠. 곳곳에서 젊은 아이들이 막 자살을 하는 일까지 생겼어요. 근데 금감원이 1월 20일 날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을 완전히 180도 바꿨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감독원장님? 제 말씀드린 게 조금 언론에 좀 오해가 있게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했던 저는 그 은행 가상 통화 거래가 은행을 통해서 정상적인 거래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 그거를 그렇게 변명하시면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말을 뒷받침을 해주질 않고 있어요. 안정장치를 갖춘 취급업자를 통해 가상화폐를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계좌를 개설해 주도록 은행에 독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앞뒤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가상 통화 거래에 대해서 실명 확인과 또 자금 세탁법 범죄에 벗어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거래되도록 정상 거래가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은행들이 그런 정상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독려하겠다는 차원이었지, 그것이 어떤 그 가상화폐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그러겠다는 차원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잠시만요. 예. 죄송합니다. 네네. 저는 예. 이게 5분이 끝난 걸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진복 송구합니다. 의원님, 1분. 송구합니다. 민간 기업의 첨단도 평가는 사실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 경영 개발원이라든가 세계 경제 포럼 이런 쪽에서 설문조사 방식을 통한 기업인 평가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이걸 정부가 직접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용역을 통해서 민간 협의회를 통한 시민사회나 아니면은 국책연구기관 등이 주관이 되어서 이 평가 모형을 개발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 또 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면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실사를 합니다. 그래요. 예, 들어가십시오. 지금 GM에 대해서는 우리 기재부 장관도 얘기했지만 이 지속 가능성도 필요하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전략적 차원에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한번 해놓고 또 몇 년 있다가 못하겠다고 나가고 또 이제 이런 사태가 반복되면 안 되니까 그런 점들을 잘 유념해 주시고요. 금융위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보훈처장님. 우리 이제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가 네. 지금 공적 의 크기가 건국 훈장. 네. 그래서 지금 밖에서 볼 때는 어디가 확실하게 하고 있는지가 잘 불분명해 보여서 이게 과연 GM 같은 거대 기업 법적으로 많은 무장을 하고 있고, 또 GM은 오히려 정치권부터 이렇게 접근해 가면서 체계적으로 나가는데 우리 정부는 우왕좌왕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잘 협의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분명치 않잖아요. 산업은행 회장님. 예. 지금 실사를 한다고 하는데 하고 있습니까? 착수했나요? 실사를 시작하기 위한 지금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협의. 예. 그래서 실사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 지금 실사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어떤 것을 실사를 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대상을 산업은행에서는 계획한 바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 이제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태를 들여다봤고 그랬는데 실사의 내용에 적어도 이 세 가지는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GM 본사가 한국 GM에 3조 원을 빌려주면서 연 5%대 고금리를 적용하는 게 적정했느냐. 두 번째는 위원장님, 네. 그 GM 사태를 다루는 우리 정부의 컨트롤 타워에 대해서 뭐 상당한 혼선이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이제 시선들이 있습니다. 현재 산업부, 기재부, 또 금융위가 각각 어떤 역할을 맡아서 나누어서 하고 있죠? 이 컨트롤 타워는 어디라고 봐야 됩니까? 네, 컨트롤 타워라고 하기보다는 산업부가 우선 주된 협상 창구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융위로서도 산업은행과 함께 이번 그 GM 사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일을 해야 되고 또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GM 본사가 한국 GM의 연구 개발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시킨 거 아니냐. 지난 2014년부터 16년까지 연구 개발비로 1조 8천억 원을 GM 본사에 보냈는데 같은 기간 손실 규모하고 비슷한 겁니다. 세 번째는 한국 GM은 원가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4%, 국내 완성차 업계 평균 80%보다 훨씬 높습니다. 본사가 부품값을 지나치게 비싸게 한국 GM에 넘겨온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실사가 규명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저희도 앞으로 GM 폐쇄 가능성은 원가 구조에 달려 있다고 보고 원가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